한중일의 정보기관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면서도 마쿠에서는 치열한 정보전을 전개했습니다. 그 최전선에 미국의 CIA와 구소련의 KGB가 존재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아랍권 군사력을 무력화할 수 있었던 힘은 미국의 지원 못지않게 모사드의 활약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의 정보력과 정보기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중일 정보기관들은 각국의 정치체제, 역사적 경험, 안보 환경, 경제 구조 및 대외 전략을 반영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 모두 대외정보, 방첩, 사이버, 대테러 기능을 갖고 있지만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가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국의 대표 정보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대북 방첩 활동 중심이며 민주화 이후 국내 정치 개입을 축소했습니다. 중국의 대표 기관은 국가안전부이며 국가안보와 공산당 체제 수호를 통합한 목표를 지향해 왔습니다. 일본은 내각정보조사실로 대표되는 분산형 구조로 미국과의 협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와 활약상은 각국의 성격을 잘 반영하는데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실전형 정보국가, 중국은 체제 보위 및 영향력 확대를 지향하는 정보국가, 일본은 분석 및 경제안보 중심의 연계형 정보국가라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정보체계는 크게 국가안보와 대북정보, 군사정보, 방첩 및 수사, 사이버 안보 등을 축으로 합니다. 냉전, 분단, 북핵이라는 특수 환경 때문에 한국 정보기관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실전형 대북 정보체계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정보기관과 그들의 핵심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주요 기능은 북한 정보 및 해외 정보 수집, 산업기술 방첩, 대테러, 사이버 안보, 국가보안 대응 등입니다. 한국정보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그 명칭이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로 다시 국정원으로 바뀌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국정원의 첫 번째 강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입니다. 북한은 폐쇄적이어서 정보가 차단되어 있고 숙청 정치가 일상화되어 정보 수집이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탈북 네트워크, 대북 휴민트, 군사 동향 분석, 엘리트 권력 구조 분석 등 노하우를 수십 년간 축적했으며 국가정보원이 그 역할을 주도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관련 정보는 한국과 미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실전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무장공비, 테러, 간첩망, 사이버 공격 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북한 해킹 공격 등을 거치며 실전 대응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셋째, 사이버 정보전 역량이 강력합니다. 세계적인 해킹 조직을 운영하는 북한에 대응하여 한국도 디지털 포렌식, 추적, 악성 코드 분석, 금융 보안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IT 인프라가 그 배경이 되었습니다. 넷째, 미국과 강력한 정보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CIA, 국가안보국, 주한 미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위성정보, 신호정보, 미사일 감시, 북한 핵활동 탐지 등에 매우 중요합니다. 군 정보기관으로 국군정보사령부,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이 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의 역할은 군사 휴민트, 대북 침투정보, 특수정보 수집 등입니다. 북한군의 전술 분석, 군사 동향 파악, 실전 경험 등이 강점이지만 과거 보안사 계열의 정치 개입 이미지, 군 특유의 폐쇄성, 일부 기밀 유출 사고 등은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국방정보본부는 군사정보 통합 분석, 신호정보, 정보감시 정찰 자산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과 협력하여 미사일 탐지, 정찰 및 감청 등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과거 기무사령부 계열로 군 내부 간첩 색출, 군 보안, 군사기밀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군 내부 통제, 군 기밀 관리가 강점이고 민간 사찰 논란, 정치 개입 이미지, 권한 남용 우려 등은 약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밖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안보 및 대공수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검찰청은 간첩 및 안보사건 수사와 기소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국 정보체계의 강점은 북한에 특화된 능력으로 북한 언어, 엘리트 구조, 군사체계, 심리전에 대한 높은 이해에 기반합니다. 또한 한국의 반도체, 통신, AI와 IT 인프라 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CCTV, 통신 분석, 금융 추적 능력이 우수합니다.
정보 초강대국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미국 정보망의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보체계는 정치 개입 역사, 제한적인 글로벌 첩보망, 중국 관련 정보전 취약성 등이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과거 유신체제와 군사정권 시절 정보기관이 정치 사찰, 야당 탄압, 언론 통제에 깊이 관여한 점은 가장 큰 불명예입니다. 지금도 정권 교체 시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들은 글로벌 첩보 수집 능력이 미흡하지만 지역 특화형 정보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보전 역량이 강화되면서 한국에서 산업기술 유출, 경제안보, 중국의 영향력 확대 공작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경제적 의존성, 개방사회의 특성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점이 약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보기관들을 평가한 것을 보면 미국은 북한 정보, 미사일 정보, 중국 동향 일부를 파악하는데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한국 국내 정치 변화와 정보기관 개편이 반복되는 현상은 불안정 요소로 봅니다. 일본은 한국의 대북 분야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드러났듯이 정치 갈등이 정보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중국과 북한은 한국의 정보기관들을 미국 정보망의 일부이자 대북 심리전의 핵심 기관으로 인식하며 강하게 경계합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에 대한 북한의 적대감은 매우 강합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정보기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북 실전 정보 역량을 가진 중견 정보강국이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글로벌 첩보망에서는 한계를 가진 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국의 주요 정보기관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정보체계는 단순한 국가기관이 아니라 공산당 중심의 당, 국가통합형 정보체계라는 특징을 지닙니다. 즉 정보기관이 군, 공안, 당 조직, 국영기업, 해외 네트워크 등과 밀접히 연동되어 있어서 서방의 정보기관보다 훨씬 정치적이며 체제 보위 기능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중국의 주요 정보기관으로는 국가안전부, 공안부,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등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중국의 핵심 정보기관으로 미국 CIA와 FBI 기능 일부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즉 해외 첩보, 산업기술 수집, 방첩, 반체제 감시, 해외 영향력 활동, 사이버 정보전 등의 임무를 담당합니다. 중국 정보기관의 첫 번째 강점은 압도적 규모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 규모, 방대한 유학생, 기업, 연구자 네트워크, 글로벌 화교사회, 막대한 국가 예산을 활용할 수 있어서 정보활동의 양적 규모가 아주 방대합니다. 둘째, 산업과 기술 정보 수집 능력 역시 강점입니다. 중국 정보기관들은 반도체, AI, 항공우주, 배터리, 군사기술 정보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서방에서는 산업 스파이, 기술 유출, 연구 침투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기술 추격에는 정부 투자, 인재 확보 못지않게 정보 수집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셋째, 장기 침투 전략도 강점입니다. 중국의 정보 활동은 수십 년 단위의 관계 구축형, 저강도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냉전 시대 조용히 깊게 침투하는 단기 공작 위주의 첩보 방식과 다릅니다. 넷째, 국가, 기업, 학계와의 연계 능력도 강점입니다. 정보기관이 국영기업, 대학 연구기관, 민간 빅테크 등과 협조함으로써 기술 정보 획득, 해외 데이터 접근, 공급망 정보 수집 등이 용이합니다. 다섯째,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역량을 자랑합니다. 특히 해킹, 정보 탈취, 사이버 정찰, 여론 조작 능력이 강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국의 정부기관, 방산업체, 대학, 첨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 의혹이 자주 제기됩니다. 연합참모부로 대표되는 군 정보기관은 군사정보, 신호정보, 위성정찰, 전자전, 사이버전 등을 담당합니다. 국가적으로 위성, 드론, AI와 양자통신 분야를 집중 육성함에 따라 정보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의 정보체계는 사실상 미군에 대응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태평양, 대만, 남중국해에 대한 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정보기관들은 미국과 달리 대규모 실전 경험과 글로벌 군사작전 경험이 부족하여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정보 융합 및 실시간 지휘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공산당 통일전 선공작부는 중국 특유의 조직입니다. 이는 단순 정보기관이 아니라 해외 영향력 확대, 친중 네트워크 구축, 화교사회 관리, 여론 조작 등을 담당합니다. 주요국들은 이 기관이 자국의 대학, 싱크탱크, 지방정치, 경제단체 등에 침투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며 최근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에서 경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들은 그 역량과 영향력이 막강하지만 구조적 약점도 지닙니다. 첫째, 체제 보위를 우선시합니다. 국가보다 공산당 체제 유지가 최우선으로 내부 감시, 검열, 반체제에 대한 통제 등에 막대한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둘째,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 때문에 상부 눈치 보기, 실패 은폐, 과장 보고 등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련형 정보체계의 전통적 약점과 유사합니다. 셋째, 최근 중국에 대한 국제적 불신 및 경계가 매우 강해졌습니다. 특히 기술 탈취 의혹, 해킹, 영향력 공작, 산업 스파이 문제로 인해 중국과의 연구 협력을 제한하고 투자 심사를 강화하며 중국 앱을 규제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넷째, 폐쇄적 의사결정 체계도 약점입니다. 최고 지도부 중심의 체계라서 정책 다양성이 부족하고 내부 비판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는 위기 시 정보 판단 오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가를 보면 미국은 중국 정보기관을 최대 전략적 정보 위협 중 하나로 간주합니다. 특히 산업 스파이, 사이버 침투, AI와 반도체 정보 수집을 강하게 경계하며 미국 연방수사국은 중국 관련 산업기술 수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과거보다 중국의 첩보 활동에 대한 경계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특히 통신장비, 항만, 배터리와 전기차 관련 경제안보 우려가 증가했습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중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정보 활동을 상당히 경계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극동지역, 군사기술, 자원정보에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산업기술 유출, 사이버 공격, 영향력 공작 측면에서 중국의 정보 활동을 경계합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와 AI 분야의 보안 중요성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중국 정보기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장기 전략형 정보체계이자 체제 보위와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동시에 수행하는 강력한 정치정보 복합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일본의 주요 정보기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정보체계는 한국, 중국과 달리 강력한 단일 정보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분산형 구조로 분석 중심이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경제안보 정보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즉, 미국의 CIA 같은 초강력 단일 첩보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 기관이 역할을 나누어 수행합니다. 일본의 주요 정보 관련 기관은 내각정보조사실, 공안조사청, 방위성정보본부, 경시청 공안부, 해상보안청 등입니다. 내각정보조사실은 총리 직속의 조정기관으로 정보 종합 분석, 총리보고, 대외정보 조정, 국제정보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CIA처럼 직접 대규모 비밀 공작을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보 컨트롤 타워 성격이 강하고 분석, 조정, 정책 지원 기능이 큽니다. 일본 정보체계의 강점은 첫째, 매우 높은 분석력입니다. 일본은 관료조직, 기업정보, 경제통계, 기술 분석 역량이 강하며 특히 중국 경제, 공급망, 산업기술, 해양안보 분석에 강점이 있습니다. 둘째, 경제안보 정보가 강점입니다. 일본은 제조업 강국으로서 반도체, 첨단 소재, 희토류, 공급망 등의 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며 산업정보, 기술정보, 기업정보 분석 능력이 탁월합니다. 셋째, 해양감시 역량이 뛰어납니다. 동중국해, 오키나와, 센가쿠 열도 문제로 인해 해양안보 역량이 발달했으며 특히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감시 능력이 우수합니다. 넷째, 미국과의 강력한 정보협력 시스템이 강점입니다. 미국의 CIA, 국가안보국, 국방부와의 협력이 일본 정보체계의 핵심 기반이며 중국 해군 감시, 미사일 탐지, 위성정보, 신호정보 분야에서 미국과 사실상 통합된 협력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정치 개입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일본은 전후 군국주의를 반성하고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면서
정보기관은 정치 개입을 자제해왔습니다. 한국, 중국에 비해 정치 사찰 논란이나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 공작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일본의 군 정보기관으로 방위성 정보본부는 군사정보 분석, 전파 감청, 위성정보 분석, 미사일 탐지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기구는 전자기술, 레이더, 위성, 해양감시 등 첨단 기술력을 활용하여 중국 해군, 대만 문제, 동중국해 감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해외 군사작전 경험이나 대규모 실전 경험이 부족해서 전시, 정보융합, 공격형 정보전 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안조사청은 극단주의 감시, 테러 대응, 간첩 감시, 종교단체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도쿄 지하철 살인 사건 이후 조직의 역할이 강화된 바 있습니다. 이 기관은 장기 감시, 데이터 축적, 조직 분석 등에 강하지만 공격적 수사권이 제한되고 정보기관 간 칸막이가 높다는 약점이 지적됩니다. 일본 정보체계는 구조적으로 약점을 지닙니다. 첫째, 분산형 구조로 경찰, 공안, 자위대, 내각 등으로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서 정보 공유, 신속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일본은 휴민트, 즉 해외 비밀 공작, 인적 침투, 비공식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후 평화주의, 법적 제약, 문화적 요인 등에 기인합니다. 셋째,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일본은 첨단 역량은 강하지만 글로벌 위성망, 세계적 신호정보, 해외 비밀작전 등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넷째, 법적 제약이 강한 편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법치주의, 시민권 보호 등으로 강압적 감시체계 구축이 불가능하며 정보활동이 제약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일본의 정보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 핵심 정보동맹국으로 인정하며 중국 견제, 태평양 감시, 해군 정보 등에서 일본을 중시합니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 감시, 대만 문제, 미일 동맹 강화 등을 주목하며 일본의 정보 역량 확대를 경계합니다. 한국은 일본 정보기관의 기술 분석, 해양 감시, 경제 안보 분석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한미일 정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역사 문제와 정치 갈등은 정보 협력을 흔드는 요소입니다. 유럽은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을 안정적 정보 협력국으로 인식하며 중국, 러시아보다 신뢰합니다. 요약하면 일본은 분석, 경제안보, 해양감시에 강점을 지닌 미국 연계형 정보국가이지만 공격적 휴민트와 조직 통합성에서는 한계를 지닌 체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한중일의 정보기관 체계와 역량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